자, 먼저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내신 8등급에서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계열, 그 다음에 육군사관학교, 그 다음에 중앙대 경영학과 이렇게 3개 합격한 서원고등학교 졸업한 박석환이라고 하고 유튜브 풍남원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이유는 뭐예요? 운영한 이유? 그냥 운영한 이유는 그냥 친구들이랑 추억을 담고 그 다음에 추억을 하긴 혼자 찍고 있는데. 그렇지. 아니 근데 난 지워라 이거 안 한다. 아니 왜? 재밌잖아. 재밌잖아. 근데 애들이랑 나 많이 찍었는데? 나 찍은 거 나만 찍은 건 또 거의 없어요. 나만 찍은 건 내가 진행을 해야 돼서 나만 찍은 거고. 내신 8등급에서 성대 육사 중대 그럼 그냥 최종학교까지. 제목 생각했는 건데 그걸. 내가 알아서 할게. 미안. 인터뷰가 갑이지. 내신 8등급으로 유명하신데 그러면 수행평가 같은 건 어떻게 했어요? 수행 진짜 하나도 안 했어요. 성실하지 못하는데요? 저는 그 힘을 다른 이 정시 공부하는데 쏟았다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제가 그 학교 쌤들한테 이미지는 어떻게 돼요? 이미지니까 뭐 당연히 2학년 때는 안 좋았는데 담임쌤이랑은 또 그래도 말을 잘 들어서 담임쌤이랑 사이는 괜찮았고 그냥 제 학교 쌤들 2학년 때는 막 그렇게 쌤들이랑 사이가 좋았다기보다는 근데 3학년 올라와서 이제 정시에 모의고사에서 성적을 보여주니까 그때부터 좀 인식이 좋고 쌤들이 좀 리스펙을 해줬지. 그냥 내가 정시로 알아서 잘 하겠다고 하니까 쌤들이 그걸 존중을 해줬지. 소문이 하나 나는 게 뭐 수행평가의 방식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싸우다가 선생님께서 한 2주일인가? 좀 학교를 안 나오셨다는 소리가. 그건 아니에요. 2주일 동안 학교를 안 한 거는 MSG고요. 그런 일은 없었고요. 네. 이게 무슨 일이었냐면 학교에서 영어 수행평가 짧게 해주세요. 짧게. 네, 알겠습니다. 영어 수행평가 시간이었는데 영어가 발표를 하는 시간이었어. 근데 수행평가로 체크를 할 거면 자기가 뭔가 진짜 발표를 한 게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누구나 이제 수행평가 발표 점수를 받고 싶어 하니까 이제 선생님이 막 이제 발표할 사람 하면 다 손을 들어. 근데 가위바위보를 해. 그래서 근데 뭐 그러면 가위바위보를 해서 누구를 뽑아서 걔를 발표를 하게 시켜주는데 근데 걔가 발표를 안 하고 그냥 쌤이 막 I am 그럼 자기소개. 쌤이 막 알려주는 거 애들이 막 따라하고 뭐 애들이 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거 발표하는 거를 뭐 가위바위보로 정해서 내가 쌤한테 그냥 선생님 이게 수행평가 영어 공부하는 시간이지 게임하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다예요 그냥. 한마디로 대들었다. 그걸 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학교에 우리나라의 부당한 시스템에 반기를 든 거지 내가. 네네네. 혁명이라고 할 수 있지. 그 누군지 모르겠는데 서운하겠어요. 친구분께서 뭐 운 좋게 태어났다. 노력보다는 운이다 이런 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근데 뭐 머리가 좋게 태어났다고 뭐 말하는 사람도 막 있었는데 네. 뭐 솔직히 제가 공부한 거에 비해서 좀 흡수가 잘 되는 편이라서 아예 없는 얘기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거 덕도 당연히 많이 봤죠. 네네. 그죠. 그러니까 공부량이 막 다른 사람들보다 적은데 결과가 더 잘 나왔다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운 좋게 태어났다 그러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효율성의 문제야. 일단은 풀 때 제대로 풀어야 돼요. 풀 때 막 딴 생각하거나 일단 이건 1차적으로 당연한 거기도 한데 내가 생각했을 우리 학교 쌤들이 그러니까 학원 쌤들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집중력이 안 좋은데 근데 집중에 그게 좋아요. 깊이가 밀도가 있다? 네. 그러니까 막 다른 사람들처럼 오래 집중하지는 못하는데 내가 집중할 때는 그래도 완전 집중해서 내가 이 문제를 간당간당하게 풀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으면 그거를 어떻게든 집중을 해서 풀어내면 그게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고3 때 만약에 여자친구가 있으면 어떻게 사귀어요? 근데 뭐 이것도 그러면 나도 여자친구가 있긴 있었는데 공부에는 방해 안 되려고 서로 근데 알아서 배려를 했지. 왜냐하면 고3 때는 아무리 뭐 오래 못 보거나 아무리 뭐 데이트를 해야 된다 아니면 뭐 100일이다 막 이래도 그래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일단은 고3이면 입시가 우선돼야 되는 게 우리나라에선 맞으니까 그래서 그냥 뭐 서로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하고 서로 배려를 해줘야지. 그게 안 맞으면 뭐 연애하기 힘들겠지. 그래서 오래 가는 걸 수도 있고. 이 교과서적이네요. 그럼 이거는 내가 뭐라고 해야 되냐? 그냥 내가 공부하느라 그냥 여자친구를 내팽개치고 내가 열심히 공부했다 뭐 이렇게 말해? 고유림? 그 25, 21 우리 무슨 관계야? 무지개. 나 안 봤어 근데. 대기실 너는? 나는 완결 나면 볼래. 나는 사람. 무지개 뗄 필요 없어. 나 고백해도 돼? 응.
근데 지금은 아니야. 긴장하지 마. 근데 이것 좀 설레긴 하더라. 수업 시간에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고. 수업 시간에 얘 저랑 영통했어요. 수업 안 듣고. 제가 다 알아요. 무조건 영통했어요. 쌤 몰래 찍고 막 이거는 뻥이고. 아니 영통을 했잖아. 근데 맨날 한 게 아니잖아. 뭐 가끔 간혹가다 하는 가자. 거라서. 가자.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에 응. 고1 때는 뭐 수업 들었지 뭐. 그냥 수업 듣고 뭐 진짜 열심히 참여하고. 고2 때는 잤지. 고2 때는 잤고. 왜? 그냥 그때는 공부할 생각이 없었어. 고3 때는 뭐 고3 때도 뭐 그럼 네가 공부를 시작한 그게 언제야 정확하게? 안 자고. 아니 이게 뭐냐면 영어 수학은 1, 2, 3학년 계속 다 했어. 그리고 정치화법은 2학년 때부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국어는 원래 잘했고 이게 답이지. 저게 싫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러면 전부 다 열심히 시작하기 원래 시작한 잘했다 거라서. 이 말이 싫어요. 저는. 전 공감을 못해요. 근데 국어는 내가 솔직히 근데 나는 내가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릴 있어. 때부터 책을 많이 난 읽었어요. 책을 진짜 많이 진부한 얘기 들었어요. 진부한 얘기 정도가 아니라 나는 진부하지만 도- 팩트긴 해. 난 진짜 도서관 서가에 난 소설을 좋아했었거든. 셜록 홈즈, 뭐 반지의 제왕, 그다음에 기사 아이다. 그다음에 지금 디즈니 플러스에 있는 베네딕트 비밀클럽이라는 드라마가 있어. 그만큼 신문을 원작인데 내가 그것도 읽었어. 그만큼 신문을 어디가 있어. 그만큼 신문을. 그다음에 오지에 넣었다. 단순히 이야기 하나가 아니라 되게 이야기가 많고 한 20권 읽었어. 그것도 다 읽었어. 아니 그냥 내가 소설 칸을 다 읽었어. 이게 보통은 누가 물어보신 거야 논술에 대해서? 뭐 보통은 정시 준비하면 논술을 같이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응. 일단 나는 논술을 하나도 안 썼어. 수시를 하나도 안 썼고 그 이유는 그러니까 논술을 할 거면 논술을 또 계속 꾸준히 하는 게 낫지. 내가 뭐 중간에 논술을 덤벼들어서 어중간하게 하면 그만큼 수능 공부하는데 들여야 되는 시간도 마이너스 될 뿐더러 그 다음에 그렇게 조금 시간 들여가지고 논술을 공부한다고 논술을 또 붙을 수 있는 가능성도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나는 수능에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하는 식을 선택한 거지. 그럼 그때 수능 성적이 어느 정도는 나왔겠네? 그지? 그럼 그 시기가 언제야? 수시를 6장 포기하고 올인하겠다 그때가 언제야? 6평인데 오히려 6평은 난 못 봤지. 난 6평은 잘 못 봤는데 근데 6평 성적으로도 그래도 막 그때 쌤이랑 상담했을 때 선생님이 한 건동홍숙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셨는데 나는 논술로 해서 그 정도를 일단 붙을 수 있는 자신이 없었고 그다음에 6평을 내가 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내가 수능을 그냥 6평처럼 망하게 봐도 건동홍숙 쓸 수 있을 정도면 그냥 차라리 논술을 준비 안 하는 게 낫겠다. 논술에 시간 투자 안 하는 게 낫겠다 해서 그냥 논술을 안 쓰는 걸 선택했고 수시는 버렸다. 그래서 논술이나 수시라기보다는 저는 육사를 그래서 또 써서 따로 준비를 좀 하긴 했었죠. 육군사관학교는 학원에서 좀 준비를 도와주셨고 국어, 수학, 영어를 그냥 5개년치 기출 풀고 그냥 오답을 다 해서 모르는 문제 없게 딱 그 정도만 준비했고 뭐 수학은 그냥 뭐 수능 공부랑 똑같고요. 국어가 조금 다른데 국어는 만약에 육사 진지하게 하실 분들은 저는 고전시가 지문을 버리는 걸 그냥 추천할게요. 저도 그렇게 해서 고전시가 빼고 다 맞아서 91점을 맞았는데 왜 고준시가 어려? 사관학교 고전시가가 좀 더럽고 진짜 맞출 게 못 돼서 수능이랑 그냥, 계열이 좀 달라? 그냥 고전시가는 나는 버리는 걸 추천해. 나머지는 비슷해 수능이랑? 국어는 비슷하고 그 다음에 비문학이 더 쉽기 때문에 그 고전시가 풀 시간에 그냥 비문학 같은 거 조금만 더 꼼꼼하게 보시면 아마 다 맞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영어. 난이도가 좀 덜하고 영어는 듣기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5개년치 기출 정도는 풀어보시면서 형식에 익숙해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육군사관학교 그냥 일단 육군사관학교 영어 시험은 수능 영어 시험이랑 또 비슷한 문제들은 또 나와도 형식이 애초에 다르기 때문에 일단 형식에 익숙해지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냥 단어가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다? 요 정도?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육사 시험 끝나고 운동이 있잖아. 육군사관학교 체력 시험이 검사. 붙고 나서 이제 운동을 시작했지. 1차가 합격하고 육군사관학교가 이제 한 8월쯤에 결과 나온 거였을까 그랬을 텐데 이제 육군사관학교 시험 보고 내가 잘 봤어. 그래서 난 육군사관학교 내 주위 애들 중에 내가 제일 잘 봤거든. 내가 국어, 수학, 영어 합쳐서 257점인가 그랬는데 그 정도면 완전 상위 100분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나는 애초에 붙을 거 알아서 운동을 이제 준비를 해야겠다. 왜냐면 학원쌤이랑 이제 육군사관학교 붙으면 이제 운동하고 막 여러 가지 면접 준비를 할 생각이었어서 운동 시작했지. 그 다음에 8월에 육군사관학교 시험 봤으니까 7월인가 8월인가 보고 운동을 좀 이제 좀 하다가 운동은 어떻게 했냐면 이제 공부를 아침 9시부터 9시인가? 10시부터 10시?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1시간, 2시간 정도 일찍 끝내고 그냥 운동장 가서 뛰고 이렇게 운동 좀 했고 그냥 팔굽혀펴기 이런 거는 따로 내가 했고 집에서 그래서 운동했고 9평 전에는 한 2주 정도? 그때는 체력이 좀 내가 공부랑 운동 다 하려니까 좀 힘들어서 9평 전에 2주 정도는 운동 쉬고 그냥 공부에 좀 더 집중했고 그 다음에 9평 끝나고 이제 다시 육군사관학교 집중해서 운동하고 그 다음에 면접 준비하고 근데 면접 준비는 또 솔직히 육군사관학교를 내가 시험을 봤으니까 말인데 면접을 준비 막 크게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내 막 아마 육군사관학교 준비하는 사람이면 뭐 DP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뭐 여성 징병제 막 이런 것들 많이 준비할 텐데 그런 주제가 나오는 면접은 그냥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어렵게 나와서 애초에 여러분이 준비를 해간다고 그 문제에 대한 준비를 해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냥 실전에서 보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면접에 너무 그거 하는 것보다는 그냥 운동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냥 1차 시험 잘 보는 게 제일 중요해. 나는 체력이 좀 낮은 편이었는데도 공부 잘해서 붙은 케이스고 그 다음에 면접 자기 생기부 관련 질문만 잘 대답하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국어가 모의고사 점수가 다 잘 나왔는데 그걸 나한테 물어보셔서 제가 생기부 그냥 점수는 안 좋은데 제가 육군사관학교에 꼭 들어가고 싶어서 진짜 1차 시험 열심히 준비했더니 모의고사 시험도 이제 잘 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런 걸 좀 좋게 봐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사가 그렇게 잘 봤다는 게 있었잖아. 그래서 그래. 난 그때 일단, 네 감정이 궁금해. 오케이. 육군사관학교는 너가 어느 정도 생각해 육사를? 그러니까 오케이. 네 마음 속에서. 내가 일단 보험이지 뭐. 그치 보험 그런 것도 있었지. 내가 육군사관학교를 일단 쓴 이유는 학원에서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것처럼 이제 중요한 공식적인 시험을 보는 연습을 하려고 이제 육군사관학교를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육군사관학교가 되게 좋은 학교니까 1차 시험에 합격을 하면 내가 운동하고 면접을 이제 준비를 하려고 했었고 일단 내 직업적인 목표는 나는 이제 법 쪽으로 이제 로스쿨을 가는 게 내 목표였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육군사관학교 진학해서 위탁 과정으로 로스쿨을 가는 것보다 그냥 일반 대학교를 나와서 가는 거에 더 좋을 것 같다고 아버지랑 상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 그래서 육사를 버려. 또 그런 것 좋은 점 그리고 육군사관학교 발표가 수능 일주일 전에 나오기 때문에 뭐 내가 그거를 무조건 붙을 거라고 믿고 수능을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고 그래서 계속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수능 일주일 전에 육군사관학교를 붙었다고 이제 합격이 나가지고 그래서 수능을 조금 마음 편하게 봤던 것도 있어요. 나는 완전 망해도 대학교 하나 정도는 붙었다 이런 마음. 그럼... 수시랑은 좀 다르지. 수시는 뭐 하나 붙으면 무조건 일단 가긴 가야 되잖아. 뭐 최저 때문에 수능을 보든 안 보든. 근데 그거랑 다르게 나는 완전 정시인데 조금 안전한 보험이 하나 있었던 거라고 봐도 될 것 같아. 멘탈적인 도움이 무조건 됐을 거야 내가 수능 보는데. 그럼 뭐 어느 정도 이하였으면 육사를 포기했을 거야? 내가 가군 연세대, 나군 성균관대, 다군 중앙대 이렇게 쓰려고 내가 그냥 생각을 해놨어. 그래서 중앙대 가면 육군사관학교 가고 성균관대 가면 좀 고민해보고 연세대 가면 그냥 연세대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놨었는데 이제 육군사관학교 붙고 이제 수능 끝나고 막 채점 해보고 원서 넣고 막 할 때쯤에 그냥 아빠가 뭐 너 어떻게 되든 너 꿈이 그냥 변호사 막 법조인 이런 거니까 그냥 어떻게 되든지 그냥 일반 대학교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뭐 꿈이 로스쿨 가는 건데 왜 육군사관학교를 가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냥 육군사관학교는 입학 포기를 했어요 그냥. 그래서 결국에는 성균관대 가긴 했지만 처음에는 중앙대 갈 줄 알았어가지고 중앙대는 붙을 것 같았어요. 추합으로 어떻게든 붙을 것 같았는데 성균관대가 예비번호 빠지는 그게 보니까 내 예비번호까지 절대 안 올 것 같아서 좀 마음을 많이 졸였었는데 끝자락에 붙어서 그러면 다행이지. 자, 국어부터 시작할게. 너가 얘기했듯이 어릴 때 독서량이 많아서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생각해도 우리가 주변에서 우리 친구들이 봤을 때도
그러니까 언어적인 이해력이 좋아. 어. 나보고 재능충이라고 하는 애들도 많긴 많은데 그런 거는 오히려 국어는? 오히려 어. 영어 수학에서 나타나는 거고 국어는 그냥 나는 열심히 했어. 그냥 어릴 이거는 때? 재능만은 아니야. 내가 안정적으로 1등급이 나온 거는 재능뿐은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어릴 때 3, 4월에는 나 2등급이었어. 그 기초가 잘 잡혀 있었다. 그냥 일단 언어적인 이해력은 기본적으로 돼 있었고 그런 이해력과 그다음에 내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수능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이제 공부를 더 한 거지. 그치, 나 그- 수능 공부 진짜 많이 했어. 거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가 붙어버려서 잘된 거지. 그렇지. 일단은 솔직히 수능 1등급이라는 게 상위 4%인데 재수생도 있고 현역이 수능 1등급 맞기가 나는 결코 쉽다고 생각하지 않거든. 근데 이거 어떤 과목이든지 1등급을 맞으려면 솔직히 재능 없이는 안 돼. 그러니까 뭐 수학이든지 영어라든지 탐구라든지 어느 정도 내가 기본적인 이해력이 돼야 돼. 그러니까 1등급 맞으려면 그러니까 국어를 내가 과외를 하면서도 있고 아니면 이제 다른 친구들이랑 얘기를 할 때도 있는데 기본적인 어휘 같은 게 좀 안 좋은 친구들도 많아. 그러니까 단어를 보고 나서 베이스가 없는 애들. 단어를 보고 그 단어의 한 글자 한 글자를 그 단어랑 비슷한 한자 단어를 생각해서 어떤 단어일지를 유추해내는 능력이 있는데 근데 이게 느껴질 때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나는 좀 그냥 처음 보는 단어를 봐도 그냥 눈치껏 그 다음에 뭐 맥락을 보고 아니면 그 단어의 한 글자 한 글자 한자를 보고 내가 유추를 해서 맞을 때가 되게 많은데 그래서 그런 능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좋았던 것 같아. 그럼 이제 그런 것까지는 몰라도 그래도 일단 이제 이거는 내 재능의 영역인 거고. 근데 그거 말고 이제 공부법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공부법이 특별한 공부법이 있지. 그거라도 이제 얘기해 주시면. 오케이. 네. 오케이. 김상훈 쌤 컬리 관련. 김상훈 쌤 컬리 관련해서 내가 한 거는 너 왜냐면 국어는 일단 김상훈 쌤 컬을 들었잖아, 그지? 5가지예요. 5가지. 일단 그릿 했고, 그다음에 문학론 독서론, 그다음에 문학 개념 매뉴얼, 그다음에 1등급 습관이란 주관지, 그다음에 유네스코 기출. 근데 뭐 기출은 그냥 기출 문제니까. 시기별 되나? 시기별? 시기별 오케이. 이걸 다 정리해서 얘기해 줄게. 일단은 내가 국어 공부를 맨 처음 시작했을 때는 나는 문학 개념을 한번 처음부터 다지고 싶었어. 난 그래서 그게 고3? 그게 문학 개념 매뉴얼인데 그게 한 1, 2월, 2, 3월 때 들었을 거야. 그 전에 박광일 선생님의 미안해 문장이 보였어를 듣긴 했는데 이건 솔직히 나한테 큰 도움은 안 됐던 것 같아. 나는 왜냐하면 나는 이미 그걸 다 들은 정도의 레벨은 됐었어. 일단 그건 다 했고 그래서 미안해 문장이 보였어 나한테는 큰 도움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도 문장을 중요한 거로 단계를 나눠서 문장의 핵심 요소를 파악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한 사람은 봐도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문학 개념 매뉴얼이 첫 번째였는데 그거는 그냥 문학 단어들 뭐 직유, 은유 뭐 이런 것들 막 점층법, 뭐 비유법, 완전 베이스네. 완전 그냥 기본 개념들을 설명해 주는 거라서 일단 그걸 맨 처음에 다 듣고 시작했어. 그냥 내가 문학에 대한 모르는 단어들을 다 정리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리고 공부하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그걸 보고 다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서 좋아. 그냥 개념집이야. 근데 그런 개념이 있으면 그건 꼭 안 들어도 되는 거네. 근데 개념이 완벽하게 있으면 전혀 들을 필요가 없어. 그건 딱 개념 강의 정도야? 개념 강의 정도. 그 다음에 들은 게 독서론 문학론을 들으면서 그릿을 풀었는데 일단 내가 그릿을 바로 풀게 된 이유가 뭐냐면 나는 국어에 대한 그때도 좀 자신감이 있긴 있었어. 내가 2등급 정도는 나온다. 그때는 2등급이 자신감이었어. 내가 2등급은 나오니까 그릿 같은 거 처음 접하는 지문을 푸는 연습을 해서 더 잘해지고 싶다 해서 그릿을 풀었고 그 다음에 그거를 푸는 것과 동시에 문학론 독서론을 들으면서 이 문학 독서의 수능에서의 문학 독서를 내가 어떤 자세로 접해야 하는지를 공부를 했는데 접근법. 접근법을 본 거지. 독서 예를 들어서 독서에 있어서는 뭐 이항 대립 어떤 두 개의 포인트를 비교해야 되면 그 두 포인트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 두 포인트의 차이점에 집중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된다든지 그리고 문학론에서는 글자가 중요하다는 말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뭐 아무리 내가 문학을 보고 사람마다 해석하는 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 평가원에서는 공정한 시험을 내야 하는 입장이고 문학은 그에 반대돼서 추상적인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평가원은 기본적으로 이제 글자 베이스 그러니까 뭐 차갑다 이런 게 나오면 당연히 뭐 따뜻한 감정보다는 좀 냉소적인 감정일 수밖에 없잖아. 그치. 뭐 차갑다는 안 부정적, 좋아한다는 부정적인 감정일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당연하게 생각하면 좋다?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웠는데 그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 나는 김상훈 쌤 컬이 대체적으로 다 좋았어. 그래서 문학론 독서론을 보면서 일단 기출을 어떻게 접해야 되는지 했고 그거를 하면서 그릿을 풀면서 또 이제 그거를 이제 지문에 적용하는 실전을 해본 거지. 그거를 동시에 했다고 볼 수 있지. 그리고 그릿은
주제별로 다 나눠져 있어서 주제별로 학습하기 좋고 근데 솔직히 문학론, 독서론 이런 거를 들으면 아마 평소에 자기가 국어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설명해 주는 게 있을 건데 그런 관점으로 국어를 공부를 하다 보면 적어도 그러니까 못해도 나만큼은 되는 거니까 그럼 1등급 정도 맞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100점을 못 맞는 길을 걸어갔더라도 1등급까지는 갈 수 있는 길을 걸은 거니까 그게 나쁜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문학론, 독서론 난 추천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1등급 습관이라는 주간지였는데 그건 양이 진짜 많아서 다 풀지는 못했고 훈련 문제들 웬만하면 다 풀어보면서 그건 뭔데? 그니까 1등급 습관 주간지가 뭐냐면 그릿을 이제 1주차에는 그릿 독서는 이제 과학 제재에 관한 거야. 그러면 과학 제재를 내가 풀고 이제 그릿 인강을 들으면서 과학 제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과학이면 뭐 이제 막 복잡한 문자식이 나오면 그걸 한번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다든지 아니면 뭐 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과학 기술이 적용됐으면 이 과학 기술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런 거에 집중해야 된다는 그런 걸 알려줬고 그러면 그런 강의를 듣고 그 주에 1등급 습관이라는 주간지에 있는 과학 지문들이 있는데 그걸 그 주에 푸는 거야. 그래서 그릿의 뭐 사회, 인문, 예술, 뭐 철학, 기술 막 이렇게 여러 개가 1주차, 2주차, 3주차 이렇게 있는데 어떤 주제를 그 주에 그릿을 풀면 그 주에는 1등급 습관 주간지에 있는 그 훈련 지문들을 다 풀었고 또 1등급 습관 주간지에는 EBS가 있었는데 국어에서 EBS 공부를 하라는 말을 하잖아. 근데 난 솔직히 그거 되게 나는 반대야? 반대야. 왜냐하면 EBS가 일단 양이 너무 많고 그거 한 번씩 다 볼 바에는 그냥 내가 처음 보는 문제도 풀어버리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냥 문제 푸는 훈련을 더 하는 게 나는 좋을 것 같아. 시간 있으면 당연히 EBS 하는 거 좋지. 근데 이건 완전 순전히 내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주관적인. 뭐 그거는 잘 판단해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유네스코 기출은 그냥 일단 기출 문제인데 해설지가 김상훈 선생님 평소에 해설돼 있던 뭐 그릿, 문학론, 독서론, 뭐 1등급 습관 주간지 이런 것처럼 해설이 돼 있어서 내가 기출 문제 풀고 해설지 보기가 편했던 것 같아. 김상훈 선생님 커리 관련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근데 그 시기가 아직 궁금한데 난. 시기요? 그래서 1등급 습관 주간지는 언제부터야? 쭉 한 거. 그러니까 그 문학 독서론이랑 문학 독서론은 끝내고 한 3월부터 계속 한 거고 3월부터? 어. 그럼 그 방학 때 한 거네? 문학 독서론은? 문학 독서론 방학 때 했지. 어. 한 4월까지 했어. 4월까지? 4월까지 했고 그릿은 그냥 이제 그 이후로 쭉 계속 그릿이랑 1등급 습관 주간지는 계속 한 거지. 수능 전까지? 수능 전까지는 아니고 그 전보다 좀 일찍 끝나게 한 9월 전까지 했던 것 같아. 그러면서 기출 계속 돌리고 그다음 기출 계속 돌리고. 그리고 이제 뭐 모의고사 같은 거 한 번씩 보고 모의고사는 사설 모의고사는 어. 학원에서 매주 그 막 대성이랑 입투스 이런 거 신청해서 그치? 재수생들이랑 점수 비교해보고 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그런 거 이제 후반에는 많이 봤지. 매주 봤지. 국어 그래서 시험 보고 많이 봤지. 그치. 아 그럼 9월까지 끝내고 이제 후반에는 사설로 이제 감잡기. 그 다음에 국어에선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아. 그 다음에 국어는 시간 싸움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 내가 일단 시험을 많이 풀어보고 각 지문 세트별로 내가 화작 첫 번째 세트는 어느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이게 공부해본 사람들은 알 텐데 이제는 수능 1, 2, 3번 문제가 국어 1, 2, 3번 문제가 무조건 독서에 관련된 문제야. 알지? 그 독서가 비문학 독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책을 읽는 것에 관한 그게 나오는데 그럼 내가 뭐 1, 2, 3번은 보통 4, 5분 정도 걸렸으니까 내가 실제 시험 때 여기서 6분 걸리면 내가 많이 걸린 거니까 뒤에서 내가 좀 급하게 풀어야겠다든지 아니면 뭐 화작에서 내가 평소에 15분이면 다 푸는데 내가 10분 11번이면 10분 11분 만에 다 풀어버렸어. 그러면 내가 지금 시간이 많으니까 뒤에서 여유 있게 꼼꼼하게 풀어야겠다. 이렇게 페이스 조절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거를 평소에 시험 많이 풀어보면서 지문마다 시간을 재고 그렇게 자기만의 시간 쓰는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나는 전략이 어떻게 됐었냐면 화작 15분 그 다음에 1, 2, 3번 문제를 세트로 5분 그 다음에 비문학은 한 지문에 11분 그 다음에 문학은 한 지문 세트에 7분 이렇게 해서 15분, 5분, 33분, 28분 해서 81분인데 문학에서 단축도 많이 되고 화작 1, 2, 3번에서 단축이 많이 돼서 80분보다는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각자 자기만의 국어 문제 푸는 시간 전략을 세워놓고 문제 풀면서 자기가 시간 보면서 페이스 조절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게 일단 팁, 시간 조절 팁. 그러면 이제 뭐 다른 과목은 국어 이외 수학 영어 일단 수학 영어는
솔직히 수학 영어는 학원을 다녀서 특이한 공부법이랄 게 없고 나는 그냥 학원을 잘 만났다고 봐야 돼. 그냥 학원쌤들이 나를 맞춰서 리드를 많이 해줬고 그리고 내가 뭐 그냥 수학 영어 공부법이랑 별개로 나한테 도움이 됐던 거는 학원쌤들이랑 친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부탁을 드리고 그럼 쌤들이 그거를 보완을 해주고 이렇게 학원쌤이랑 좀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공부할 때 효과적인 것 같아. 그 필요한 게 무슨 뭐 자료 문제 풀 수 있는 뭐 자료. 예를 들어서 내가 선생님 제가 삼각함수 쪽을 잘 모르겠는데 좀 기본적인 문제 한번 풀어보고 이번 주 숙제 풀어도 될까요? 막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영어에서 쌤 제가 문법을 잘 모르는데 이 부분 한번 완전 개념을 처음부터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아니면 뭐 제가 저 모의고사 많이 풀고 싶은데 그냥 이번 주부터 2개씩 풀어도 되나요? 약간 이렇게 쌤이랑 소통을 많이 하고 자기가 조금 더 자기가 잘해지려는 마음이 있어야 넌 너가 잘지 않을까 싶고. 뭐가 부족했는지 다 알고 있었고. 그치 그런 걸 생각을 많이 하려고 했지. 아니면 학원 쌤들한테 쌤 저 더 잘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고. 근데 내가 수학 쌤한테 진짜 많이 물어봤어. 쌤 저 진짜 확동 100점 맞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해서 정 쌤은 나한테 그런 말 많이 해줬어. 내가 중학교랑 고등학교 초반 때 공부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거는 문제 많이 풀어볼 수밖에 없어서 쌤이 그냥 문제 풀면서 그런 거 나올 때마다 알려줄 테니까 그런 거 잘 생각해라. 막 이렇게 쌤이 말을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수학, 영어, 공부법 물어보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공부법을 알려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없을 것 같고 그냥 나는 학원에서 영어는 하는 것처럼 엄청 많이 하지. 풀어봤고 수학은 그냥 좀 생각을 많이 하려고 했다. 그냥 그 정도. 뭐 개념 듣고 문제 내가 뭐 풀고. 솔직히 알려줄 수 있는 게 없어 공부법. 그냥 다른 거 추가로 궁금한 게 있으면 라이브에서나 그렇게 물어보면 내가 또 그때부터 그때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복습 중요한 건 다 알지. 그치. 근데 일단 국어 복습은 어떻게 했냐면 나는 틀린 문제는 다시 안 봤어. 그러니까 맞은 문제는 다시 안 봤어. 난 맞은 문제는 그냥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어. 완벽하게 풀었다. 그리고 틀린 문제가 그러니까 그 만약에 어떤 지문을 다 맞았잖아. 그럼 그 지문은 다시 볼 필요가 없어. 내 생각이야 그냥 이거는. 틀린 지문이 있으면 다른 문제에서 다 맞았더라도 한 문제를 틀렸잖아. 그러면 그 문제를 풀고 이해를 하려고 지문을 다시 읽어보거나 답지를 보면 다른 문제에서 헷갈렸던 것도 다 이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틀린 문제가 있으면 그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갔어. 국어는 복습 그 정도로 했던 것 같고 문학도 틀린 거 있으면 내가 왜 틀렸는지 그냥 보고 다 외웠지 그냥 뭐 답지를. 그리고 수학 복습도 뭐 그냥 오답의 중요성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오답 중요한 거 다 알잖아. 틀리고 자기가 왜 틀렸는지 알고 다시 풀어서 맞을 정도까지만 되면 되는 거지. 특별하게 복습을 했던 거는 내가 탐구밖에 없는데 탐구는 임정원 선생님 생윤일 리밋을 들었었는데 리밋은 그냥 강의 올라오는 대로 다 듣고 그 다음에 그 강의 올라온 주 금요일에 같은 독서실에 같은 리밋 듣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서로 얘기하고 서로 같이 스터디 그룹을 했어. 나는 근데 되게 좋았어. 솔직히 나는 좀 생윤 조금 더 잘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내가 생윤 자체를 못했다기보다 내가 마지막에 후반에 너무 놔버렸어. 그치? 생윤을 좀 그지 않냐? 마지막에 내가 좀 탐구에 좀 소홀해지고 국영수로 다시 좀 집중하다 보니까 그래서 탐구 점수가 좀 낮아져서 그게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 해준 뭐 수능을 잘 보게 된 결정적 요인이 있나요 혹시? 수능 잘 보게 된 결정적 요인? 일단은 나는 일단 잘 보게 된 요인 첫 번째는 국어가 첫 과목인데 내가 국어가 자신 있었다는 거. 그게 일단 첫 번째. 그거는 일단 내가 운이 좋은 거지. 난 그래서 국어를 무조건 내가 잘 볼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그냥 내가 그 정도로 자신감이 있어서 국어가 다 어려웠다고 했거든. 근데 솔직히 나도 그렇게 느껴지긴 했어. 근데 평소에 막 1등을 맞던 다른 친구들이랑 얘기해봤을 때도 막 한 지문 놓쳤다고 했었는데 나는 그때 시간 한 2-3분 정도 남았었거든? 어렵긴 했었는데 헷갈리고 모르는 거 틀리는 문제는 있었는데 그냥 어쨌든 다 풀고서 시간 좀 남았어서 나는 그래도 나쁘지 않게 봤구나라고 생각해서 멘탈을 좀 잡았고 그 다음에 잘 보게 된 요인은 나 수능 한 2주 전부터 컨디션 관리를 했는데 수능 한 2주 전부터 맨날 6시에 일어나고 한 12시면 자고 그 다음에 수능 있는 월, 화, 수에는 10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나고 이렇게 컨디션 관리를 좀 했지. 결정적 요인은 그냥 국어에 자신감이 있었고 멘탈을 흔들리지 않았다. 그런 거. 그 수능 준비한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수능 준비하고 싶어. 내가 수능 준비한 사람들한테 막 맨날
맨날 이제 라이브 때도 막 물어보고 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때마다 해주는 말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건 임정원 쌤이 해주는 말이야. 그러니까 고3 때는 공부에 방해되는 게 나한테 오면 그냥 좀 흘려내고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계속 공부 모드로 있을 수 있게 있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간에 공부 확 놔버리지 말고 그냥 뭐 하루 쉬지 말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피곤하면 하루 쉬더라도 막 내가 공부를 그냥 나 공부 포기해야겠다 이렇게 한번 마음을 먹어버리면 다시 공부를 하고 싶어도 나중에 다시 공부 모드 되기 어려워서 공부를 확 놔버리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고, 나 근데 진짜 쉬고 싶으면 진짜 게임을 해도 된다 생각해. 나 그냥 뭐 자도 되고. 난 리시 축구 많이 봤어. 유튜브 그냥 뭐 쉬고 싶으면 쉬고, 근데 자기가 부족하면 자기가 열심히 해야지. 그치. 그거 뭐 자기가 쉬고 자기가 못하는데 너무 쉬고 싶어서 쉬었다 이건 변명이지. 자기가 못하면 쉬는 시간 좀 줄여서라도 열심히 하긴 해야지. 그래도 너무 피곤하면 휴식 시간은 사람마다 무조건 필요하긴 하니까. 넌 사람이 안 쉬고 막 15시간 공부할 수 없잖아. 두 번째는 수능이 상대평가니까 다른 사람보다, 그러니까 내가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가고 싶으면 같은 3등급 애들보다, 그리고 위에 있는 2등급 애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내가 2등급 애들을 내리고 3등급 애들을 밟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더 상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3 때 누구나 3학년이 고3이면 누구나 1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 고3 때 3등급 맞은 애가 수능 때도 3등급 맞는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니야. 누구나 다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준은 다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내가 여기서 그냥 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나는 이렇게 올라가고 싶다. 그러면 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럼 넌 그런 건 인정해? 그 막 뭐 육모 구모 성적이 수능 성적이다 아니면 뭐 떨어질 수도 있다. 난 인정해. 떨어질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고, 수능 잘 보기 진짜 그러니까 수능을 자기 실력대로 보는 것도 쉽지 않아. 긴장이랑 뭐 긴장이랑 새로운 변수가 있으니까 새로운 실수 변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뭔 생각이 있냐면 3월 모의고사를 맞은 거에서 2등급 바꾸기가 진짜 힘들다 생각해. 그러니까 너는 그러니까 드라마틱한 변화는 힘들다. 특히나 그게 막 전 과목 다 2등급씩 올리고 이런 변화를 바라는 거면 자기가 그만큼 노력은 해야 그런 변화를 바라야지. 근데 그 노력은 지금 우리가 한 노력에 비해서 훨씬 클 거다. 그치. 내가 한 노력이나 뭐 우리가 한 노력에 비해서 훨씬 커야지. 그치. 전 과목 5등급이었는데 수능 때 전 과목 1등급 맞았다. 이런 사람은 신이지 그냥. 그치. 괴물이지. 그러니까 너는 오히려 그만큼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는 거네.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는 거지. 더 눈을 등급 낮춰보라고. 바꾸기 진짜 쉽지 않지. 뭐 눈을 낮추라기보다 등급을 올리고 싶으면 그만큼 노력을 해라 이거지. 전 과목 밸런스도 중요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전 과목 4등급인데 내가 진짜 국어만 진짜 개열심히 해서 국어 1등급 되고 다른 거 다 5등급 받는 것보다 그냥 다 3등급 받고 이런 게 낫단 말이야. 전 과목 다 밸런스 있게 하시고. 근데 그리고 그거 있잖아. 뭐 딱 나였는데 수능 한 2, 3일 전에 이제 애들이 뭐 하냐면 나 같은 애 좀 애매한 애들 한 3등급 엄저리 애들 뭐 하냐, 폰을 켜고 유튜브에 수능 수학 찍는 법, 영어 찍는 법, 구호 찍는 법 보고 있는데 제가 그거 안 본 영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 좀 과학적인 그게 있던데. 그러니까 나름의 신뢰성은 있겠지. 무조건 봐 사람들. 근데 무조건 보는데 그냥 그거 볼 시간에 쉴 거면 쉬고 공부할 건 공부하고. 그거 볼 시간에 탐구 막. 그거 계속 봤거든요. 하나도 지금 말아먹었어요. 나 근데 나 이거 하나 말해주고 싶은 거 있어. 그 수능 전에 대치동에 찌라시가 돌아. 국어 비문학 주제에서 한 거. 근데 이거 의미 있어. 나 그것 때문에 잘 본 것도 있어. 믿어라. 그런 건 믿어라. 믿으라가 아니라 그런 거 봐두면 좋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말하는 거는 분명히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그러니까 뭔가 일리가 있어. 막 서울대 교수 누구 빠졌다 막 이런 거 다 잘 알아내니까 그런 것도 일리 있으니까 그런 거 주워 들을 수 정보에 있으면 열려 있어서 주워 들을 수 있으면 너무 좋지. 아니면 막 그런 것도 있잖아. 막 현우진이나 누가 찝어주는 뭐 수학 맨 마지막에 삼각함수 이거를 이용해서 나올 거다. 그러니까 뭐 일타 강사들의 그런 건 무조건 믿어라. 한 포인트 막 이런 것도 잘 알아두면 좋고. 뭐 안 나오면 그만이니까. 안 나오면 그만이지. 믿줘봐야 본전이니까. 자기가 그만큼 공부 더 하면 좋은 거지. 그리고 그것도 중요해. 내가 봤을 때 수식은 정식은 공부 뭐 성적 등급 다 중요한데 카드를 진짜 잘 써야 돼. 맞아. 난 맞아. 진짜 그러니까 수능이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3교시 영어, 4교시 탐구, 5교시가 원서 시간이야. 진짜 원서 쓰는 게 진짜 중요해. 그러니까 수능 보고 나서도 수시도 그렇고 원서 쓸 진짜 때 맞아. 주변 사람들과 트러블 많이 생기는데 거기서 막 야마 나가거든요. 근데 진짜 그 원서가 되게 중요해. 진짜 솔직히 원서만큼 중요한 게 없어. 솔직히 나랑 진짜 같은 등급을 맞아도 걔가 진짜 인정. 좀 더 트릭을 써서 머리를 굴려서 정보를 많이 입수해서 쓰면 같은 등급이어도 더 그 사람이 훨씬 잘 가요. 그러니까 원서를 무조건 잘 써. 원서가 진짜 중요해. 그 정보 수집을 귀찮아하지 말고 자기 인생이니까. 그래서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원서 가지고 고민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수능을 만점 맞으면 돼. 진짜 그만큼 공부하면 돼. 아 근데 난 진짜 그렇게 생각해. 근데 만점 받을 바에 그냥 고민하시는 게 더 빠르다. 만점 못 받으니까 사람들은. 아 그러니까 그만큼 공부를 해라 이거지. 근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원서가. 그리고 또 그 말 원서 얘기를 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내 수능 목표는 연세대였거든요. 근데 내가 연세대를 못 간 난 이유를 알아.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내 첫 번째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첫 번째 목표는 경희대학교 러시아학과였어요. 이유가 뭐냐면 일단 경희대를 나와서 로스쿨을 진학한 사람이 일단 첫 번째로 많았고 그 다음에 러시아학과가 제일 낮은 학교고 내가 어떻게 죽을 만큼 열심히 하면 경희대학교 러시아학과 한번 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일단 목표를 정했었는데 경희대학교 러시아학과 갈 정도의 성적은 은근 쉽게 달성을 했어요. 한 막 3, 4월에는 잘 봤으니까 그 정도 됐고 그 다음에 6월, 7월에도 내가 좀 못 봐서 그렇지 계속 열심히 하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목표를 그 다음에는 확 올렸어요. 그 다음에 연세대로 올렸었어. 그리고 내가 10월에 진짜 잘 봤거든. 그래서 10월에는 내가 모의고사로 서원고등학교 2등을 했어. 그래서 그때는 진짜 내가 연세대를 갈 성적이 됐거든. 막 프로그램 같은 걸 돌려봤을 때. 근데 거기서 내가 정신을 차리고 나 연세대 목표 달성했으니까 난 진짜 서울대 목표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공부를 더 했었어야 내가 연세대를 어떻게 도전을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내가 마지막에 좀 안일하게 좀 마지막에 힘을 빼서 자만과 오만. 그치 자만하고 좀 마지막에 공부하는 힘을 좀 놔버려서 그래서 연세대를 못 갔다고 난 개인적으로 생각해. 근데 난 그래도 이해는 해. 그 10월달 그때가 힘들긴 해. 맞아 진짜 힘들어. 진짜 지치고 그때. 진짜 지치지 그때는. 그때는 누구나 진짜 힘들어서. 힘들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그때는 수능 끝나고 뭐 할지밖에 생각 안 해. 맞아. 근데 충분히 근데 그래서 수능을 맞아. 그래서 평소보다 못 보는 경우도 많고. 해주고 싶은 말은 뭐 오늘 이렇게 많이 말했는데 일단 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다 자기 목표 하시는 학과 가면 좋겠지만 일단은 서울대 전 국민이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하셔야 좋은 데 갈 수 있으니까 다 열심히 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게 영상에 담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제가 유튜브 스트리밍이나 인스타 DM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답장 편하게 해드릴 테니까 그런 걸로 많이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유튜브로 공부 콘텐츠 외에 보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많이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유튜브 채널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슛까지 끝나만 했습니다. 빠이. 슛.